캐나다 군도 K방산이라 대한민국에 무기를 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무기 중에 말입니다. 잠수함을 산다. 그것도 한두 척이 아니라 12척을 산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지난 5월에 다녀갔는데 10월에 다시 캐나다 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시장에서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하려고 지금 발부동을 치거든요. 그런 와중에 말입니다. 캐나다 군 관계자들이 5월에 왔었는데 10월에 또 온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가능성이. 그런데 그 와중에 말입니다. 일본을 거쳐서 온다예요.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온다는 말에 결국은 한국이 핵심이지만 일본을 거쳐서 온다. 일본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기니까 K방산, 한국의 잠수함을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파전이라 이거예요. 2파전. 대한민국의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파느냐 아니면 일본의 잠수함, 다이케이급 잠수함을 파느냐 2파전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일단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게임이 안 되냐? 일본이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무기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무기 팔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을 감안을 해보면요, 결국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이름이 그렇습니다. DSME 3000인데 이 DSME 3000이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DSME 3000은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용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SLBM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리튬 배터리를 탑재했기 때문에 잠항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특히 말입니다. 이 선내에 자동화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일본이 더 깊이 잠수하는 능력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요, 사람을 적게 자동화가 돼 있으니까 사람을 적게 활용해서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결국 말입니다. 한국 쪽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잠수함을 수출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일본이 무기를 수출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요, 이거는 또 한 번의 세계적인 그런 사건이 될 겁니다. 일본 평화헌법에는요, 이게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바꿨어요. 평화적인 목적을 해서 바꿨는데 무기를 파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K방산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2척을 발주할 계획인데 그 금액이 600억 달러. 우리 규모로 우리 돈으로 보면요, 79조 6,200억 원이에요. 엄청난 사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중국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다. 각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중국은 계속 퇴출당할 거다. 이 시장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기 체계라면 일본도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다. 일본은 무기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위치를 더 높게 선점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의 빈자리를 대한민국이 메꾼다. 그것도 방사는 철저하게 크게 메꿀 수 있다. 이게 현실화가 돼가는 느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저는 중국의 엄청난 의존이 결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충격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거든요. 저는 수출에 대한 다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출국에 대한 다변화, 수출 품목에 대한 다변화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캐나다 잠수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입니다. 신냉전 체제가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동유럽, 동유럽. 게다가 뭐 동유럽뿐만 아니라 호주, 뭐 영국까지도 우리는 무기를 팔 수가 있고요. 심지어 미국에도 비행기를 팔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 가격 대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또 한 번의 엄청난 그런 K 수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K방사는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천궁2를 팔았죠. 미사일이요. 이집트에는 K9 자주포 팔았고요. 폴란드에는 완전히 대한민국 무기로 폴란드가 완전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뭐 FA-50 경공격기부터 시작해서 K9 자주포, K2 전차,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까지. 게다가 말레이시아에는 FA-50 경공격기까지 지금 팔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중국이 빠진 자리 대한민국이 메꾸는 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겁니다. 지금대로 가면 말입니다. 올해 방산 산업에서만 200억 달러의 어떤 수출을 달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저는 강력한 그런 모양새가 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전략이라는 것은 시기와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신냉전 시대는요.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꽉 채워야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 냉전 시대 때는 일본이 모든 것을 다 꽉 채웠거든요. 이번 신냉전 시대는 대한민국이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입니다. 이게 서방과의 어떤 긴밀함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 저는 굉장히 필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쟁력으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쟁력이라는 게 여러분 쉽게 찾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세일즈를 하고 다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경쟁력이 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사실 대한민국 강하거든요. 이 강한 거 말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대한민국은 안 굶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활력도 강하고요. 그에 따라 또 기술력도 강하고 한다면 한다잖아요. 저는 한다면 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말입니다. 시장에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장 전체를 장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세대 먹거리까지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실사구시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실사구시를 중히 여겨서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진짜 놀라운 국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안겨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자는 이야기죠.